자, 이 문제가 우리 앞에서 이제 21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대표 재료가 뭐였어요? 대표 재료가 뭐였어요? 가장 큰 틀에서 대표 재료. 극한값 존재였죠. 이거였죠. 이게 가장 큰 재료였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A에서의 우극한값과 A에서의 좌극한값이 같다라는 결론으로 어쨌든 이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푼 거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잘했는데 일단 시작을 너는 그림부터 그렸잖아. 일단 그거는 약간 어설프긴 한 건데 괜찮아. 이제 우리는 가우스의 극한값을 그림 없이 직관적 해석으로 풀 수 있잖아.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봐봐.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부터는 여기는 수능하고 내신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전반적으로 쫙 봐가지고 설계가 돼야 돼. 뭐 진짜 이렇게 고난도 문제가는 진짜 간신히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큰 틀에서 딱 봤을 때 설계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핵심 문구가 뭐야? 핵심 문구가 처음에 내가 눈으로 딱 읽었을 때 딱 핵심 재료가 얘야. 뭐야? 얘야. 이게 핵심 재료야. 이게 왜 핵심 재료야? 지금 뭐 한 거야? n에서 극한값이 존재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놓고 극한값이 존재할 때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풀이를 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의 x 이렇게 쓰면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x 플러스 1의 fx 얘가 3일 때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3이야?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대놓고 나오는 문제랑 어떠한 값이 극한값이 존재했다라는 거를 그냥 식으로 보여주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접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눈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의 표현을. 그러면 앞으로 문제에서 극한값이 나온 문제는 1차적으로 얘부터 일단 스쳐 지나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얘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이상을 원하는 건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뒤에 단원에서 이제 이거 이상을 하긴 할 건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1번 포인트입니다. 얘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얘가.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는 x가 n에서 극한값이 존재했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뭐예요? 두 번째 풀이는 첫 번째 이제 저거를 읽었고,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리미트 x가 n에서의 우극한 이거랑 리미트 x가 n에서의 좌극한 얘네 두 개가 같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직관적 해석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저번 시간에 했죠? 자, 직관적 해석하면 얘는 n 플러스 0의 가우스가 되고 얘는 n 플러스 0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n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n-0의 가우스, n-0의 가우스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수아야 불러봐. 얘가 뭐야? 가우스 n 플러스 0이 뭐야? 너 이러면 이제 끝이라니까 이제. 내가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제. 0. 은서야 뭐야? 아씨 은서라도 살려보자.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야 실수로 인정하고 한 번만 기회 더 줄게. n-0의 가우스 뭐야? n보다 살짝 작아. 가우스가 뭐야? n보다 살짝 작아? 아예 개념을 모르는구나. 민서야 뭐야? n-0의 가우스 n보다 살짝 작아. 거기에 가우스 씌웠어. 뭐야? 자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욕 안 한 거에서 최대의 큰 욕이야. 자,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뭐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라고. 그렇죠? 이거 같은 n 구할 수 있죠? 제가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뭐 어차피 n이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다 날리시면 돼요.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n-1분의 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1 플러스 1. 얘네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뭡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래서 n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n이 2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k값 함수 값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가 그냥 2 넣고, 뭐 어차피 둘 다 같을 테니까 그냥 여기다가 2 넣고 그 다음에 그냥 2 넣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k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이 문제도 노트에 적어 놓으시라고요. 문제 파트에. 알겠죠? 제로 파트는 아니니까. 문제 파트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가봅시다. 여기부터가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시험 문제 실전. 자, 일단 자, 얘부터 해봅시다. 얘부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불능식이라는 걸 이제 할 거예요. 불능식이라는 걸. 자, 불능식은 왜 우리가 불능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능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이거는 그냥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무한대분의 0이야. 이거 뭐야? 무한대분의 0이면. 무한대분의 0이면 그냥 0이야. 뭐 0을 무한대로 쪼개봐야 0이지.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뭐 무한대분의 5야. 이거 뭐야? 이거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5분의 무한대. 이거 뭐야? 무한대지. 그쵸? 값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뭐야? 라고 말하기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야?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는 같은 무한대이긴 한데 만약에 얘가 속도가 빨라. 얘보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빨라지는 속도가 얘가 더 빨라.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근데 두 개가 엇비슷해.
그러면 어떠한 값으로도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값이 정해지지 않은 식이야. 이거를 우리가 불능식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거를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건 아예 두 개가 풀이 방법이 달라. 풀이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그냥 아예 그냥 찢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심플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일단 자 수열의 극한부터 합시다. 자 수열의 극한의 불능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이렇게 딱 두 가지의 불능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불능식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일단 첫 번째는 직관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방금 한 것처럼 직관적 해석이 좀 필요해. 이거는 봐봐. 느껴야 돼.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자 이거를 종류를 보면서 한번 느껴보자고.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 마이너스 2배의 n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n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 그쵸?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얘는 어디로 갈까? 느껴. 직관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봐.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 수열이야. 1부터 넣어보는 거야. n에다가. 자 1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1 빼기 2잖아. 그죠? 마이너스 1이죠. 2 넣어봐. 8 빼기 8이죠. 0이죠. 3 넣어봐. 27 마이너스 18이야. 그럼 뭐야? 9야. 4 넣어봐. 4 넣으면 64 마이너스 16이니까 32야. 그럼 얘는 32야.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이 수열은 마이너스 0, 9, 32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겠어? 무한대겠지. 그죠?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내가 써봐야 알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얘는 어떻게 커져? 세제곱. 얘는 뭐야? 끽해봐야 제곱이잖아. 거기에 아무리 2배 한다고 해도 세제곱한 거를 따라갈 수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뭐야? 무한대야.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이거는 이따 사진 찍을 시간 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서 이건 개념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수열의 극한의 불능식한 왜냐하면 이거는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성질할 거거든. 성질할 건데 니네가 어느 순간 삔또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이해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여기를 다시 쳐다보세요. 알겠죠? 뒤에 가서 이제 성질 설명할 때 그게 왜 그거예요? 뭐 이렇게 따질 거야 나한테. 그러면 이거 노트 정리한 거 한번 봐.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5n제곱 마이너스 10n제곱 플러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봐봐. 자, 이것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자, 이거의 결과는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이 결과 어디로 갑니까? 음수로는 가는데 어디로 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치?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그죠? 자, 잘 봐, 잘 봐. 지금 우리 두 가지를 확정 짓는 거야. 두 가지를.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가 크면
차수가 크면 한쪽이 크단 뜻이야. 차수가 한쪽이 크면 발산.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수가 같아. 차수가 같잖아. 그죠? 차수가 같은데 얘는 뭐가 달라? 개수가 달라. 개수가 다르면 발산이야. 그러면 이거의 역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 뭐? 차수가 같아야 돼. 왜? 차수가 다르면 한쪽이 세게 당길 거 아니야. 그게 양쪽으로 당기는 건데 한쪽이 세게 당겨버리면 한쪽으로 딸려갈 거 아니야. 일단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차수가 같다면 개수도 같아야 돼. 이것도 느껴야지. 얘는 몇 배씩? 5배씩 커지는 거고 얘는 10배씩 커지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머무르지 못하고 발산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두 가지를 느끼세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2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이야. 자, 요렇게 나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둘은 뭐야?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n에다가 1 넣어도 뭐야? 3이죠? 2 넣어도 3이고 3 넣어도 3이고 4 넣어도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속 3, 3, 3, 3, 3 이렇게 나가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3의 수렴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떠한 값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불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불능식에서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거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얘는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거야. 같으면 수렴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요. n이 뭐야? n이 뭐야? 아,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n이 뭐야? 1차적으로. n이 뭐야? n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n이 뭐야? 값이 뭐야? 이걸 니네가 해석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수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배웠던 거를 뒤에 가서 심화 과정을 하면서 더 이렇게 쌓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쌓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배웠다가 끝, 배웠다 끝. 이게 아니라 수투는 정말 밑에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쌓은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거 쌓은 걸 어디다 써먹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거 내가 예시로 하나 가져온 거야.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는 뭐야? 무한대잖아.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잖아. 위에도 뭐야?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뭐라고? 불능식이라고.
그런데 불능식이 수렴이라 했잖아 지금. 어떠한 값에 수렴을 한 거 아니야? 그럼 불능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을 하려면 내가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해주긴 했지만 여기서 일단 차수가 같아야 돼. 그렇잖아. 야, 위에가 빨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분모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겠지. 근데 위에보다 아래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0으로 끌고 가겠지. 분모가 힘이 더 세면. 그럼 수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분모 분자가 어느 정도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려면 일단 1차적으로 뭐 해야 돼? 차수가 같아야지. 차수가 다르면 힘의 균형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몇 차야? 2차야. 그럼 분자도 뭐 해야 돼? 2차여야지. 그래서 얘가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내가 이걸 설명해서 조금 그런가? 뭐가요? 아, 이거요? 아,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씨.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이걸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an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 자, 얘가 알파일 때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첫 번째 포인트는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수렴을 했구나가 중요한 거야. 발산 안 하고 수렴을 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그럼 니네 지금 AN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잖아. AN이 뭔지 알아? 모르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AN이 몇 차인지 안다고. 몇 차야? 2차여야 돼. 그리고 뭐여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2n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애라고. 오케이? 이걸 문제 속에서 써먹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영상을 나중에 이거 배울 때 다시 돌려보면 다시 새로워요. 아, 저때 저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적어 놓으시라고. 알겠죠? 일단 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관적 해석 그러면 얘도 합시다. 원래 이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얘도 그러면 해봅시다. 직관적 해석을. 자, 이건 세 가지만 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방금 다 하긴 했는데 n제곱 플러스 2n 3n 플러스 4. 자,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쵸? 직관적으로 느껴. 어디로 가? 힘이, 우리 힘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힘이 누가 더 세? 분모가 더 세. 분모가 힘이 더 세면 어디로 끌고 간다고? 0으로 끌고 간다고. 누나 이해돼? 0으로 끌고 가는 거? 뻥치지 마. 우리 저번에 수직선에서 한 거예요. 수직선에서. 저희 힘드니까 간단한 거 그냥 하나만 예시로 할게요. 간단한 거. 힘이 세다는 얘기가 만약에 n제곱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2n. 뭐 이렇게 됐어요. 1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1 넣으면 1이지. 1 넣으면 1이죠? 2 넣어봐. 2 넣으면 뭐야? 5분의 4죠. 여기야. 그죠? 3 넣어봐. 3 넣으면 뭐야? 10분의 6이죠.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이야. 4 넣어봐. 4 넣으면 뭐야? 16. 17분의 8이야. 야, 17분의 8이 커? 얘가 커? 얘가 커. 17분의 8이야. 이렇게 간다고. 점점점 어떻게 해? 이쪽으로 압박을 걸고 있잖아. 이렇게. 야, 그렇다고 얘가 음수 나오겠냐? 음수 절대 안 나오지. 이쪽으로 힘을 놓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삐집고 나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가 힘이 세면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면 얘를 0으로 끌고 갈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0이야. 분모가 힘이 세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저번에 한 거긴 한데
n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저건 식으로 하고 뭐 n 플러스 1분의 n 이건 뭐 저번에 한 거야. 이거 어디로 가? 1부터 넣어봐. 1부터.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긴 한데 둘의 힘 차이가 비슷해. 그쵸? 1 차이밖에 안 나. 1 차이. 그러니까 얘랑 힘이 1 차이밖에 안 나.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아야, 차이가 있어, 없어? 1 차이 나는 거야. 차이 없죠. 그쵸? 그 정도 느낌은 있잖아. 그죠? 그럼 둘의 차이가 없어. 둘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둘의 차이가 거의 같다는 얘기죠. 수직선으로 해도 돼요. 1부터 넣어보면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1로 방향을 틀었지? 그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힘의 차이가 누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그죠? 분자가 크니까 얘는 n에다가 숫자를 쭉 넣으면 넣을수록 어디로 가? 그냥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다루는 두 가지의 불능식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야. 알겠죠? 직관적 해석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학을 직관적 풀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시계 해석이죠. 시계 해석. 시계 해석이라고 쓸게요. 자, 식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식으로. 자, 일단 기준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얘가 기준이야. 자, 내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뭐 하는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불능식으로 변형하는 게 1차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이제 시계 해석으로 풀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직관적 해석으로 얘가 어디 갈지 알잖아. 어디로 가, 수아야? 어디로 가? 민서 어디로 가? 직관적으로 0으로 가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이거를 그러면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있죠? 이거의 해법이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법이에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야? 2차잖아. n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나누겠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2 플러스 n분의 3 n제곱분의 1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4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이야. 자, 이번에도 불능식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불능식이 나오나. n에다 0 넣어봐. 0 넣으면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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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게 뭐야? 2분의 0이잖아. 이거 불능식이야? 불능식 아니지. 그쵸? 2분의 0은 뭐야? 0이잖아. 그쵸? 이게 식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5n 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3n 3승 플러스 4n 플러스 1. 자, 해봅시다. 자, 직관적 해석으로는 어디로 가요, 얘? 무한대로 가죠. 그쵸? 분자가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얘는?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n제곱이죠? 나눠보세요. 그러면 5 마이너스 n분의 2 얘는 3n n분의 4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 어디로 가요? 0, 0, 0으로 가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5분의 무한대거든. 근데 이게 불능식이냐? 불능식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무한대잖아. 그쵸?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직관적 해석은 우리가 얘밖에 못했지만 식의 해석은 이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과 4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자, 이거의 값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둘이 차수가 같아. 아까 빼기에서는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됐잖아?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차수와 개수까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차수만 같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해봅시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래매. n제곱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2-n분의 3 플러스 n제곱분의 1이고 얘는 4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야? 0, 0, 0, 0으로 가지. 그럼 남는 게 뭐야? 2분의 4네. 결국 뭐야? 2만 남겠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정식 풀이를 보여준 거고요. 수열의 극한은 원래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지금 들으니까 왠지 바로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쵸? 분모가 크면 0이고 분자가 크면 무한대고 차수가 같으면 자, 이걸 느끼시는 거야. 차수가 같으면 뭐다? 차수가 같으면 결국은 얘네들이 결과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무한대라는 건 엄청 큰 수야. 즉 최고차항 말고는 나머지는 쓰레기야. 어차피 다 없어질 애들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수열의 극한은 원래 최고차항만 주인공이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다 날아갈 애들이야.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우리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다면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것분의 이거에서 끄집어낼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아까 예시 들었던 거 잠깐 다시 들어볼게요. 보는 게 새로워질 거예요. 자, 지금 니네 눈에 A 값과 M 값이 보여야 돼. 지금 수업을 들었잖아. A 값과 N 값이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은서처럼 좋은 거야. 괜찮아. 불러봐. A가 뭔데?
N은 뭔데? 역시 민서라는 이름이 괜찮아. 괜찮아. 맞았어요. 이해한 거야. 왜 자신이 없어? 봐봐. 자,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구나. 그쵸? 내 머릿속에 지식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함수의 극한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수열의 극한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느껴져야 돼?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에 일단 뭐가 같아야 돼? 차수가 같아야 되는구나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극한값은 누가 나온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나온다야. 그러니까 2분의 a가 극한값이야. 근데 걔가 3 나왔다는 얘기니까 a는 6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나갈 거라고. 알겠죠? 이게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다다음 주까지 지금 이 지식을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 알겠죠? 한번 끊기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찍어요? 뭐 아직 안 끝났는데? 성급하시기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요거. 자, 요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일단 문제가 여러 가지긴 한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무리식이에요. 무리식 문제가 대표예요. 물론 다항식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좀 족밥이고, 어쨌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문제는 무리식 문제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무리식이 나왔어. 우리 무리식 나오면 뭐 하죠? 시그마에서 지겹게 했잖아. 무리식은 누구 담당이었어요? 시그마 계산값 중에 소거 담당이었죠. 소거에 무리식 나오잖아. 그럼 그 무리식을 뭐 했어, 우리? 무리식은 보이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잖아. 그죠? 유리화 하고 싶죠, 유리화. 그쵸? 무리식은 유리화를 하는 거야. 분모든 분자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뭘 만드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드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만들면 뭐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하라 그랬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분모의 최고차항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어떻게 보면 얘보다 단계가 이제 하나가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파리? 그래서 자, 이거는 어차피 문제에 나오긴 할 건데 노트 정리용으로 그냥 예시 하나만 써볼게요. 예시 하나. 얘는 루트에 뭐 4n 제곱 3n 마이너스 2n.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수열의 극한이고 이거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이거 무한대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 할 거라고? 유리화를 할 거라고.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야 지금. 분자를 유리화하게 되면 얘는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플러스 2n에 이거 곱하면 뭐예요? 이거 4n제곱이잖아. 마이너스 4n제곱. 그럼 4n제곱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가 남아? 3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거식이냐면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었는데 유리화를 했더니 뭐가 된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 거야. 요렇게. 이제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렇게 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야? 생각하고 대답해. 몇 차야? 생각하랬어? 몇 차야? 분모의 최고차항은 1차죠. 그죠? 그죠? 루트 안에서나 2차지. 바깥으로 나가면 1차잖아. 그죠? 한마디로 분모 분자를 1차 n으로 나누겠다고. 그러면 n으로 나눴는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 제곱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에 4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그냥 2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n분의 1이 될 거고. 됐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4분의 3 이렇게 된다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의 불능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함수의 극한 불능식. 자, 함수의 극한의 불능식은 심플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0분의 0꼴이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불능식이. 그러니까 봐봐. 4분의 0은 뭐다? 0이다. 0분의 4는 뭐다? 무한대다. 그쵸? 근데 0분의 0을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의 값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쵸?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제 수열의 극한의 불능식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자,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분의 gx야. 자, 얘가 느껴 0분의 0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느끼셔야 돼. 얘가 왜 0이 나왔을까? 왜 0이 나왔겠니? FA가 0이네? GA가 0이네? FA가 0이란 뜻은 A가 FX의 뭐다? FA가 0 나왔어. 그럼 FX의 A가 뭐다? 근이다. 근. 그러면 fx가 a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오케이? 말로 하니까 힘들지? 다시. 얘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0분의 0꼴이 나왔어. 즉 불능식이 나왔다고. 그러면 0분의 0꼴의 불능식의 해법은 뭐냐? 라고 하면 이거의 해법은 공통인수 찾아 약분. 이게 해법이야.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0 나오게 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끄집어내서 약분하겠다고. 그럼 더 이상 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나올 거 아니야. 0 나오는 애를 찾아서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그쵸? 이제 그 방법이 인수분해냐, 유리화냐, 이제 종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fx도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gx도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있겠죠.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얘네들을 약분할 수 있다고. 미지수인데 함부로 약분해도 돼? 민서야, 돼? 안 돼? 그럼 나 지금 잘못한 거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잘 봐. 공부했으면 어떻게 대답하나. 은서야, 약분해도 돼? 미지수인데 함부로? 무비건이냐? 해도 돼? 된다고? 왜? X가 핵심 단어가 있어. X가, 얘기해. X가. A가 아니면 왜 끝에가 왜 그렇게 끝나지? A가 아니면이 왜 그렇게 끝나지? A가 아니면 아니면 뭐 어쩌라고? 기면 어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부한 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보여줄게.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약분해도 돼? 왜? A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X는 A가 아니라니까? 우리 첫 시간에 내가 였다가 이렇게 해놓고 했잖아. X는 A가 아니라고. 뭐라고? X에 은하게 가까운 거라고. X로 다가가는 수지의 X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약분 못하는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0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0 될까봐. 근데 X가 A가 아닌데 얘가 어떻게 0이 돼? 때려 죽여도 0 안 되지.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말이?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불능식은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 한다? 0분의 0꼴인 거를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엔 이제 뭐 하자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러한 공통인수를 찾아내자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 불능식에 대한 거는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보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얘부터.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수아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응? 응?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열의 극한. 그죠? 그럼 수열의 극한 지식을 끌고 와서 해보시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근데 차수가 어디가 높아? 분모가 차수가 높지. 그지? 수열의 극한에서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1. 아이씨, 진짜. 진짜. 민서야,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그렇죠. 0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쵸? 민서야, 수열의 극한에서 차수가 같으면 수렴한다고 그랬어. 어디에 수렴한다고? 2분의 3으로. 그죠? 야, 너 왜 대답을 하면서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우리 친구한테 좀 배워. 당당하게 개소리 하잖아. 야, 좀 배워.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하나 합시다. 요거는. 아니, 근데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 얘 말고 설명은 여기서 해줄 테니까 나중에 노트 정리는 얘로 하세요, 얘로. 알겠죠? 3번으로 하세요, 3번으로. 노트 정리는. 얘로 하시고 제가 설명은 얘부터 해야 되니까 얘부터 할게요, 얘부터. 자,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x-1에 2x 플러스 1이야. 자, 내가 이거를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쵸? 일단 제가 설명은 저기 수열의 극한으로 했지만 원래 다 이거 함수의 극한 문제들이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그래프잖아.
그죠? 자, 첫 번째 해석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릴 수 있잖아. 그쵸? X정근선이 뭐야? 3분의 1. Y정근선이 뭐야? 3분의 2. 0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뭐야? 이쪽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얘는 3분의 2로 간다. 그쵸? 우리 뒤에 가면 합성함수도 할 거니까 살짝만 확장해 봅시다. 3분의 2가 답인데 정확히 따지면 3분의 2보다 살짝 작죠. 눈으로 확인되잖아. 아래에서 위잖아. 그래서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일단 느낌은 살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 야, 방금 배웠잖아. 수열의 극한이잖아. 근데 뭔가 좀 애매해. 내가 무한대로 가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야? 그럼 이건 수열의 극한이 아니야. 왜냐면 난 무한대로 갈 때만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나 함수의 극한이 맞는데 어쨌든 무한대니까 수열의 극한으로 해석하고 싶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해요. 마이너스 x를 t로. 그러면 봐봐.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t는 어디로 가냐고.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얘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변수를 x에서 t로 바꿨으니까 x 자리에다 뭘 넣어야 돼? x 자리에다 마이너스 t를 넣어야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t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바꾸면 뭐야? 이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쵸?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근데 차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수아야 어디로 간다? 수열의 극한에서 차수가 같으니까 어디로 간다? 0 1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뭐다? 3분의 2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봐봐 되게 복잡한 과정 같지만 실전 풀이로는 니네가 이제 이렇게 풀 거라고. 나왔어? 에이씨 그냥 플러스로 바꿀래. 바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마이너스잖아. 그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럼 이제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럼 뭐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2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얘는요. 수열의 극한인데 차수가 뭐예요? 분자가 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오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으로.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0 나오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0 나오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0분의 0꼴.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0분의 0꼴은 해법이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를 통한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든 인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우리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거라고. 야, x3승 플러스 1이 뭐야?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죠?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가 여기 있잖아. 분모는 찾았어. 그럼 이제 분자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분자도 1, 마1, 마4, 마2 일단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거 아니까 1, 마1, 마2, 2, 마2, 2,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0 만드는 인수 찾았지. 그죠?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두 개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자,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0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뭡니까?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함수의 극한의 불능식의 해법이에요. 자, 얘도 자 1 대입하면 당연히 0이죠. 얘 때문에 1 대입하면 3 빼기 3이니까 이것도 0이잖아. 그죠? 그러면 위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x-1이라는 인수가 이 위에 숨어 있을 거라고. 그럼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쓸 거라고? 유리화라는 방법을 쓸 거라고. 오케이? 다 나왔어요, 이제.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예요. 얘는. 자,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하면 x가 1로 다가갈 때 x-1을 잘 봐, 둘. 이거 플러스 이거를 곱할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에 3x 플러스 6 플러스 루트에 4x 플러스 5 얘를 곱할 거야.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거 벗겨지고 이거 벗겨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뭐가 남아?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죠? 튀어나왔죠. 그러면 둘이 약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대입하면 3, 3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얘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걸 까먹을까봐 요거는 문제로 그냥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딱 보장 오랜만에 문제 보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라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 제곱이죠. 변하는 게 없죠. 이것도 변하는 거 없죠. 얘는 변하죠. 얘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이제 뭐야? 수열의 극한이지. 그죠? 유리화 해 안 해? 유리화 해 안 해? 해 안 해? 아,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냥 루트만 보이면 무조건 유리화부터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유리화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애초에 그 불능식이 뭐였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꾸려고 유리화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불능식이 나와? 안 나오잖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불능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그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불능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시행하면 돼? 바로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지. 그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얘는 뭐야? 4 플러스 n제곱분의 1이고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고 그리고 위에는 n분의 1 플러스 2 아니 왜 n이라고 썼어? x예요,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얘네가 다 0으로 가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면 희한하게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이 못 풀어요. 그때 봐봐. 우리 다 배웠거든? 근데 이거 뭐 풀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다 무슨 형태야? 분수 형태잖아. 얘는 분수 형태 아닌데요. 얘는 뭐예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통분해서 분수. 아니, 분명히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 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통분하세요. 우리 익숙한 식으로 바꿔. 어차피 다 그러니까. 이거 안에 거 뭐예요, 안에 거? 아니, 그냥 바깥 것까지 할게요, 그냥. x분의 1은 밖에 있었던 거 그냥 곱해서 그냥 4 플러스 x 그냥 통분한 거야, 통분. 통분하면 얘는 뭐야?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는 게 루트에 4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익숙한 거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제 넣어봐. 0 넣으면 뭐야? 0이지. 0 넣으면 뭐야? 0이지. 그쵸? 뭐야?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는 여기 보이잖아. 그럼 위에도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x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라고? 분모 분자에다가 4 플러스 x 플러스 2 4 플러스 x 플러스 2 얘를 곱할 거라고. 분모 문제에 곱하면 위에가 뭐 나와요? 위에가? 여기가 4 플러스 x 빼기 4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아? x만 남는다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를 날릴 거라고. 그 다음은 이제 x에다 0 넣으면 더 이상 안 나오겠죠. 0 넣으면 뭐야 이제? 2 곱하기 0 넣으면 2죠. 여기다가 0 넣으면 뭐야? 4죠. 분자는 뭐 남았어? 뭐 안 남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네. 똑같아요. 이거 쫄지 말라고 두 문제 넣는 거예요. 그냥 다 통분하세요. 통분해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하여 이거일 때 f1의 값을 구하렵니다. f1의 값을. 자, 그럼 보세요. 1 넣었어? 뭐야? 0이지. 1 넣었어? 뭐야? 0이지. 0분의 0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부터.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빨리 0분의 0꼴이 나오는 인수를 빨리 찾아내야지. 그죠? 뭐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럼 얘는 x-1에 x 플러스 1 이거에 fx 쟤는 8에 야 x사승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또 인수분해되죠. x-1에 x 플러스 1로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0분의 0꼴로 만든 인수가 눈앞에 보이잖아. 그죠? 그럼 얘를 약분하고 나면 1 대입하면 2배의 f1 분의 8배의 2배의 뭐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였대? 2였대. 따라서 f1은 뭐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거든?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거 딱 보면서 뭘 떠올렸어? 이래서 극한값이 존재했구나. 그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거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다라는 식도 쓸 수 있어. 단지 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 뒤쪽으로 웬만한 문제 이제 다 그냥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야. 극한값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이제 떡하니 다른 게 나와. 그러면 나는 이거 공통인수 찾아서 약분하고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이건 뭐야? 그게 그거라고. 극한값 존재 조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흔한 거야.
애들이 연습만 하면 좀 풀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이걸 끌고 저 밑에 있는 걸 딱 건드려. 그거 어려워진다고. 갑자기 극한값. 내가 아까 니네한테 풀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야. 고3 애들. 그 4점짜리 문제예요. 그게 왜 4점짜리겠어? 차라리 이게 4점짜리지. 이건 3점짜리예요. 아까 그게 4점짜리고. 네, 치환형 1번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얘를 우리 뭐 할 수 없다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지.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풀이가 뭐라고요? 얘를 gx로 치환을 해서. 그쵸? 그래서 x 자리에다 뭘 넣는 거야? x, gx를 넣는 게 정식 풀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를 문제를 정식 풀이와 내가 왜 굳이 치환 1, 2로 굳이 나눴는지. 아니, 어차피 똑같은 치환형인데 치환할 거면 그냥 하나의 치환이지. 굳이 1, 2로 나눈 이유는 각각의 치환형을 빠르게 푸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정식 풀이는 x분의 fx를 우리가 gx로 치환. 이게 정식 풀이고, 고로 fx를 우리가 x의 gx로 놓겠다. 즉,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제곱 플러스 x에 fx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되니까 x gx의 전체 제곱에 x의 g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0을 대입해버리면 0분의 0꼴이 나와요. 불능식이 나오잖아. 그 인수는 뭐야? 0으로 만든 인수는 x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x를 끄집어낼 거고, 위에도 x가 범인일 거 아니야. 0 만든. 그러니까 그 인수를 뽑아내면 x에 얘는 xg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찾았네. 0 만드는 애를. 그러면 날려버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0 대입하면 뭐야? 1분의 마이너스 g0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g0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gx의 극한값이 뭐다? 0에서의 극한값이 2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식 풀이잖아. 그쵸? 그런데 자, 우리 인생에, 고등학교 인생의 점수가 가장 낮을 때가 여러분이 방금 본 시험이고요. 원래 수원 기말고사가 인생 역사상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시점이에요. 가장 낮은. 그 다음이 언제예요? 그 다음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예요. 그 도형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렇게 순열조합 다 때려박은 곳. 거기가 그거고요. 니네 점수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예요. 집합명제 들어갔을 때. 그때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 다음이 여기예요. 그 다음이. 즉, 지옥과 천국을 바로 맛볼 수 있는 학년이에요. 2학년 1학기와 2학기가. 그래서 여기는 제대로만 진짜 공부 좀만 하잖아요. 아니, 수원은 솔직히 열심히 해도 문제는 추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잖아. 근데 얘는 여기 파트는 추론이 없다니까? 아니, 추론 해봐야 뭐 재료명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딱 재료와 딱 풀이만 있으면 여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여기 점수가 제일 좋아요. 문제는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온갖 야매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식 풀이고요. 이거는 실전 풀이입니다. 수능이라는 게 참 좋아. 참 좋아.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랑 뭐 fx가 뭐 이거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그러면 그 실수 중에 하나를 넣어도 성립하겠네? 이런 거잖아.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 봐봐. 다항함수 fx잖아. 야, 다항함수가 뭐야? 상수함수부터 1차, 2차, 3차 이런 걸 다 다항함수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2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뜻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2가 나오는 모든 함수는 이거의 값이 하나에 수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fx가 달라질 때 이거의 값도 달라졌다면 이렇게 문제를 못 낼 거 아니야. 그거를 이용하는 풀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없어 보이니까. 근데 이거를 무작정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틀린 이론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틀린 이론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차이점은 알아두세요. 알겠죠? 봐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fx는 수만 개야. 끝이 없어. 졸라 많아. 였다가 뭘 넣어서 2를 만들 수 있는 다항함수가 어찌 하나밖에 없겠어. 연락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연락에 많은 fx를 였다 넣어봐야 값이 하나로 나온다고. 그럼 이걸 역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만족하는 단 하나만 찾으면 돼. 아무거나 불러봐. 얘가 2 나오는 얘 fx 아무거나 골라봐. 뭐였으면 좋겠어? 그렇죠. 가장 간단한 EX.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하겠다는 거야? fx를 그냥 EX라고 인지하겠다는 거야,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풀겠다고? fx 자리에다 그냥 집어 넣겠다고. EX 집어넣으면 뭐야? 4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니까 x에 x 플러스 1 x에 4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날려서 그냥 2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전풀이야. 근데 이거 쓰는 애들 잘 보세요. 이제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또 이 풀이는 또 어디서 봤거든 또. 그러니까 x를 얘한테 줘.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얘를 얘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fx를 2x다 이렇게 놓고 해. 이건 뭐야? 틀린 거지. 이건 좀 뭐 한 거야? 이건 분배한 거 아니야 이거를. 그쵸?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1에서 2x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수많은 fx 중에 하나를 찾은 거라고. 오케이? 그래야 요거 다음에 이제 성질에서 안 헷갈려요.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전 문제풀이까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29번까지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 29번까지.